예. 예, 2024년 1월 11일 음력으로는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정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이제 쓴 이 가보외랑과 그 아관 망명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정치 철학 사상 시리즈 네 번째 지금 현재 그 머리말을 지금 현재 읽어보고자 합니다. 갑신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외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관파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관망명이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이 가보외랑과 아관망명은 가보년 을미 병신 3년의 역사 기존 국사책에서 민족적 치욕만이 드러나고 친일 괴뢰들이 만국 책동이 헛구자와 육기치가 가리킨 문명개화 활동으로 미화되는 이 3년의 역사를 무수한 생령들의 목숨 건 혈투로 일제와 친일 괴뢰들의 만국 책동을 분쇄한 거룩한 살신성인의 혈사로 읽어낸다. 그리하여 1894년도의 가보경장 기간은 가보외란으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을미외변으로, 1896년 아관파천은 아관망명으로, 아관망명 정부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한 국내 망명정부로 새로이 자리매김된다. 역사서는 역사소설처럼 써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서는 미학적 감동을 역사소설에 양보하더라도 지적 희열과 도덕적 의미 면에서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어떤 역사소설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어떤 역사소설보다도 더 큰 재미와 더 많은 도덕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예, 이 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황태현 선생님이 그 학자로서의 그런 응지와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깊이,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이 글 속에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이 학자는 명예를 추구하는 일도 없지만 그리고 시세에 따라서 출세하고자 하는 것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명예가 따라오고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 이 학자들의 그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황태현 선생님이 오늘 한국통일연방모형 68번째 대학자 황태현 네 번째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을 시리즈로 소개하는데 오늘 가보외랑과 아관망명 2017년도에 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머리말을 읽으면서 저 역시 이 황태현 선생님을 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머리말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머리말이 조금 긴데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근대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책 읽어주는 그 골장 선생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비중 있는 학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제쳐놓고 영광스러운 역사만을 다뤄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고구려, 통일신라, 세종대왕, 이수신, 영증조 등의 업적만을 연구 대상으로 일거하고 병자호란, 고종시대, 대한제국 멸망사, 일제시대 등을 치욕의 역사로 폄하했다. 이 선택적 역사 서술의 주장에 맞서 나는 치욕의 역사도 엄연히 우리의 역사이고 또 이런 치욕의 역사일수록 더욱 철저히 연구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근대사를 잘못 배워 이를 치욕의 역사로 여기지만 이 역사도 잘 뜯어보면 결코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역사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예, 제가 바로 황태현 선생님이 바로 바라보는 우리 한국사의 문명서와 역사에 대한 시각이 저와 일치하고 저는 여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치욕을 당하는 민족적 실현기는 바로 민족의 창의력과 도덕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맹이 하늘을 찔러 전봉준, 서상철, 홍계훈이, 이강년, 허위, 이준, 이상설, 안중근, 임병찬, 김자진, 홍범도, 김구, 이봉창, 윤봉길과 같은 불세출의 영혼들과 수많은 의사지사들 그리고 이름 없는 무수한 민초들이 100번 고쳐 죽어도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거룩한 적성으로 맹활약을 펼쳤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만고천하에 흥해보지 못한 나라 없고 망해보지 않은 나라 없다. 제국의 어떤 변화무성한 흥망성쇠를 보는 대국적 통시적 관점에서는 멸망의 역사도 무의미한 역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멸망에도 거룩한 도가 있는 법이고 거룩한 도가 있는 멸망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꼭 천적해야 하는 거룩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가보 을미 병신 3년과 대한제국기의 고종과 근황 세력은 근대화 개혁을 추진함에 동시에 숨 돌릴 틈 없이 외적과 치열하게 투쟁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지는 매우 협소한 것이었다. 그들의 선택지는 60년 전 세도 정치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의 문약성과 풀지 못한 군사 토지 문제, 매간매직, 부정부패의 봉건적 정치관행, 정근대와 근대의 격차에 중첩된 동서간 문명격차로 인한 거친 문화적 소용돌이와 가치혼란, 대원군, 청국, 일제, 친일 괴뢰 등에 의해 번갈아 자행된 왕권의 제약과 파괴, 이로 인한 진정한 고종 치세가 8년으로 단축된 1896년에서 1903년 동안 단축된 헌정사적 비극, 음양으로 부단히 밀고 들어오는 일제의 정치 경제적 침투와 연달은 침략전쟁,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두둔하는 영미제국주의, 우등민족과 열등민족을 가르고 열등민족을 우습게 아는 각종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 부추겨지는 맹렬한 정복경쟁 등에 의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종과 근황 세력에게 주어진 전략적 선택지의 이러한 극한적 협의성 때문에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를 능가하는 그 어떤 초인의 능력으로도 중국 제국과 러시아 제국을 이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제국과 대한국민들은 아관망명 이후 8년 동안 근대화 개혁과 식상흥업을 위해 몸부림쳤고 또 그 결과로 정치 사회를 괄목할 정도로 전변시키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반이 된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업적을 이루는 한편 외적이 레일 전쟁에 앞서 도발한 제2차 침략 1904년대 갑신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맞서 6년 동안 시체가 산을 이루고 6월이 강물을 이루도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며 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런 혈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이 갑진왜란을 막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악한 제국주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 망국 과정에 거룩한 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명한 변별이 있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거룩하게 망하는 길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길이 있다. 일반 백성들이 얼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복물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 꿰매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1894년 19살 김구가 동학봉기에 실패한 후 피신해 있던 마을에서 만난 고능순이라는 시골 선비가 김구에게 들려준 말이다. 김구는 이 말을 잊지 않고 백범일지에 옮겨놓았다. 거룩한 멸망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 거룩한 애족의 대의를 계속 이어가 가서 언젠가 자기 나라를 되찾는 반면, 더러운 멸망의 경우에는 한번 망국은 영원한 망국이 되고 만다. 우리를 되돌아보면 고종을 중심으로 을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힘이 다해 망국을 강요당한 거룩한 대한 세력은 이후에도 민족혼의 멱을 끝내놓지 않고 독립투쟁을 계속해서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 대한민국을 일으킨 반면, 외적에부터 망국을 부채질한 더러운 친일 매국 세력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서 국망을 초래하고 일제에 붙어 살다가 36년 뒤에는 일제와 함께 망국을 다시 겪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8.15 해방은 해방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국망이었던 것이다. 주시하시다시피 그들이 자기들이 떳떳한 조국 대한제국을 버리고 숭배한 대일본 제국을 부도덕과 잔악의 화신이자 대동아의 공적으로서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제국 시대와 그 전후 시기를 서술하는 우리 국사학계의 역사관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짜인 기존의 해석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사학자들이 대한제국 전후의 역사를 대개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국간섭과 민시정권, 동학난, 천일정책, 갑오경장, 을미사변, 단발령, 아관파천, 대한제국,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렬전쟁, 을사보호조약, 군대해산, 합방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해석 틀로 기술한다. 예, 저도 그렇게 배웠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자녀인 두 딸에게 이런 식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저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 열거 방식에 의해 부지 불식간에 규정당한 해석틀에서 갑오배란에 맞서 동학농민 전쟁과 단발령에 한간 의병항쟁은 이모군란이나 청국간섭 시기의 민시 정권과 함께 암암리에 반근대적 반동적 발단으로 채색되고 친일 괴뢰들이 주도하거나 좌지우지한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은 근대화의 시도였지만 아쉽게도 민비 고종 근황파 진로 세력의 저지와 탄압으로 인해 실패한 안타까운 사건들로 정리된다. 그리고 을미사변과 아간파천은 일대 민족적 수치로 재단되고 대한제국은 렬전쟁 후 을사보호조약, 군대해산, 한일합방을 거쳐 간단히 멸망할 모의국가로서의 역사기술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기술하더라도 독립협회를 탄압한 친노 반동 전제국가로 간단히 비하된다. 그리하여 대한제국과 그 전후의 역사는 개탄스럽게도 일제와 친일 괴뢰들이 친일 개화 노선을 거부하고 실패와 치욕을 거듭 자초하며 비상한 각오 없이 한가하게 세월을 허송하다가 자면해버린 치욕의 역사로 둔갑한다. 따라서 저런 식의 사건 열거에 의해 규정된 해석틀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친일적 식민사관적인 것이다. 예, 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황태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일적 친일사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런 친일적 식민사관적 해석 틀에는 두 개의 대전란이 깜짝까지 실종되고 만다. 그 두 전란은 경성과 왕궁 그리고 전국 각지의 단계적 무력 점령으로 조선의 명준을 끌은 가보년의 일제 침략 전쟁인 가보회란과 갑진년 1904년 2월부터 6년간 경향 구분 없이 전국 각지에서 자행된 피비린내 나는 무선 유혈 투쟁을 통해 대한제국의 명줄을 끄는 제2차 침략 전쟁인 갑진회란을 말한다. 또한 가보년 당시 60만 명이었던 교도가 수가 가보 항일 전쟁에서 그 절반을 잃고도 고종 황제에 의해 동학이 공인된 1907년 200만 명, 고종 실록에는 1907년 7월 11일, 1919년 300만 명, 혹자들에 의하면 600만 명으로 급증해 당시 치열한 종교 경쟁에서 모든 서양 종교를 다 이겼던 동학의 질풍노도와 같던 확산 과정과 이 동학운동을 통한 근대적 국민의 형성, 동학 조직을 통한 3.1 만세운동의 조직과 확산, 대한제국에서 양성된 3만 신식구도 군대, 이 3만 국군이 민국 의병과 하나로 통합된 국민군으로서의 대한독립군의 결성과 40년 장기 전쟁의 시작, 대한제국의 근대화 성과의 비약적 경제성장, 고종과 황후의 분투 등도 모조리 깜축까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저 친일적 식민사관적 해석 틀 안에는 제 아무리 식민사관의 급보의 기치를 내걸고 제대로 된 역사를 써보려고 해도 그것은 왕권을 찬탄하고 황후 시해를 부추기거나 둔갑한 김홍집, 유길준,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안경수, 김윤식, 윤치호와 같은 친일 계류와 일제 밀정 또는 친일파를 교화 세력으로 대접하고 고종과 우리 민족을 세상 물정이 어둡고 유약한 우민으로 비하하는 노골적 자학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복화술로 친일파를 은근슬쩍 개화를 위해 노력한 양가치적 인물군으로 되살리고 설거머니 국왕을 탓하며 우리 민족을 얕보는 자책, 자비, 자굴, 자멸의 역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 해석 틀에 따른 역사 기술은 불가피하게 절체절명의 일제 침략 전쟁 등을 실종시키고 국왕과 민초들의 항일전쟁을 반근대적 반동적인 것으로 변조하는 반면에 친일 괴뢰들과 일제 밀정들은 매국적 망국 책동은 국왕과 운민들의 반동적 지지로 안타깝게 실패한 근대화 시대로 미화하기 때문이다. 국사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해석 틀의 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왔고 필자를 포함한 한국인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이런 틀의 국사를 배우는 것이 강요당했다. 지금도 6, 7개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모두 이 틀로 국사를 기술하는 관행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치를 소위 뉴라이트의 신친일주의 관점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나아가 학문의 자유마저 파괴하고 말 것이다. 우리 국사를 늘 자기들의 독점을 여기는 일반 국사학자와 뉴라이트 국사학자가 쓰는 국사는 거의 다 친일파 미화, 자민족 비하, 독재 정당화 등의 측면에서 은근성과 노골성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사, 특히 우리 근대사를 정치와 정쟁, 정치학과 외교 안보론에 문외한 들인 국사학자들과 인문학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고 정치 철학자가 우리 근대사 탐구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예. 제가 이 황태현 선생님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면서 더욱더 제가
진보 민주 통일 세력으로서 전선에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딸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보 민주 통일 세력으로서 공부하는 학자는 항상 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저런 식의 사건 열거에 의해 규정된 기존의 친일적 식민사관적 해석 틀을 과감하게 내동댕이치고 일제가 청일전쟁과 르열전쟁의 국제 전역으로 덮어 완전히 지워버리고 했던 갑오왜란과 갑진왜란이라는 두 개의 일제 침략 전쟁을 복원하고 이에 맞서는 국민과 국왕의 연합항전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자세히 정의된 이러한 새로운 국민사관적 해석 틀에서야 비로소 대한제국과 그 전후의 근대사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국민사관적 해석 틀에서는 가령 고종과 동학농민군이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일제가 도발한 갑오왜란에 대항하는 연합군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전몽준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거의 밀지도 수많은 사가들이 무던히도 밟고 지나간 사로 더미 속에서 비로소 과학적 시선의 밝은 조명을 받으며 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고, 삼국 간섭도 조선 국왕 부처의 노력과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고종과 민왕후가 대러시아 비밀외교의 적극적 정치 공작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나아가 을미외배는 일제가 민왕후의 인하그일 정책,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제를 몰아내는 정책에 의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갑오왜란과 정과를 지키기 위해 갑오왜란의 연장선상에 자행한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라는 것도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국민사관적 해석 틀에서 보면 일제가 조선의 패배를 조선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기 위해 강요한 단벌령에 대한 그족적 환거는 우리 민족이 과거 몽고족과 만주족에 의해 강요된 변발, 단벌령을 둘 다 물리치고 끝내 우리의 풍속과 민족혼을 지키고 결국 독립을 쟁취한 항쟁전통에 따라 조선의 패배를 심적으로 승복시키는 외적의 기도를 단호하게 분쇄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고귀한 정신적 혈투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간 파천은 전통적 의미의 파천,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피나가는 국왕의 도주가 아니라 고종이 갑오왜란을 계기로 주둔하기 시작한 왜군과 날뛰는 친일 괴뢰들이 물리칠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해 감행한 근대 국제법상의 망명이라는 것, 나아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수립된 내각은 제1차 국민 망명정부이고 대한제국은 대일 독립투쟁을 위해 새로운 확장된 망명지 경운궁에 세워진 임시정부로서 제2차 국내 망명정부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당대의 비상하게 긴박한 역사상에 제대로 익힐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제2차 국내 망명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해외 망명정부의 전신,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이고 대한제국의 재빠른 근대화와 비약적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둔 3만 대한국군은 1907년 이후 대일 국민전쟁과 독립전쟁을 벌인 국민군과 독립군이 기관 장병들이었던 사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적 기틀이 이미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국호 대한민국도 이때 이미 창제되어 사용되었다는 것 등이 새로 발굴된 사료의 근거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명정되었다. 이런 논변의 내용들은 필자가 1차적으로 추구하는 주제다. 따라서 2차적으로 펼치는 비판적 논변들을 불가피하게 그간 국사학자들에 의해 생성된 수많은 통설들을 필자에 새로 발굴된 사료에 근거한 치밀한 실정된 내용들의 일관된 공감적 이해와 해석, 기존 사료의 정교한 재해석의 열기로 가차없이 불사르는 일련의 역사과 과학적 소각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책 갑오왜란과 아간망명은 갑오, 을미,
병신 3년의 역사, 기존 국사책에서 민족적 지역만이 드러나고 친일 괴뢰들의 망국책동이 후꺼자와 육기치가 가리킨 문명개화 활동으로 미화되는 이 3년의 역사를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 건 혈투로 일제와 친일 괴뢰들의 망국책동을 분시한 거룩한 사신성인의 혀사로 읽어낸다. 한국 근대사론의 전체는 이 3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진이 성패, 선악, 성패가 결판난다. 잔악무도한 일제의 침략전쟁과 민족적 실현의 역사 속에서 수치와 추억만을 읽고 친일 괴뢰들의 회지를 미화하는 학자는 그 역사에 같이 담겨있는 거룩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이 거룩한 의미를 앞뒤 역사와 연결시키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런 사가들은 서두에 언급한 학자처럼 역사를 선택적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 책은 민족적 실현 속에서 그 거룩한 의미를 사실 그대로 읽어내기 위해 연구의 전력을 이른바 지옥스럽다고 하는 3년에 집중시켰다. 가보, 을미, 병신년 이 3년의 연구에 전력을 쏟은 이 책은 곧이어 출간된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대한제국과 갑진이란 등의 연작으로 집필될 것이다. 이 저작들의 집필 구상은 오래되었다. 6년 전 동서통합적 정치철학 연구가 한 단계 매듭지어졌을 때 필자는 이 동서통합적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영정조 이후 6.25 국가 조성과 근대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계획을 세웠고 위에서 약순한 줄거리를 귀에 닿는 대로 주변 학자들에게 얘기해왔다. 지금 집필 과정은 필자가 그간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줄거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집필 구상에서 나온 최초의 저작은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국호에 응축된 한국 근대사이다. 그리고 이 가부회랑과 아간망명에 이어 인미 탈고된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과 갑진회라는 금년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기 우리 민족의 자생적 근대화 철학을 다룬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집필도 거의 끝난 상태이다. 이 책도 조만간 세상에 선보일 것이다. 역사서는 역사소설로 써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서는 미학적 감동을 역사소설에 양보하더라도 지적 희열과 도덕적 의미면에서 아주 재밌고 의미심장은 어떤 역사소설로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어떤 역사소설보다도 더 큰 재미와 더 많은 도덕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다. 오로지 독자들로부터 부디 좋은 평가가 있기만을 기대할 따름이다. 기존의 국사학계와 정치 경제학계의 친일파들에게 가공할 충격을 주는 불시의 도시락 폭탄으로 이겨질 이 새로운 역사 해석으로 필자가 받게 될지도 모를 엄미의 비방 수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초연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필자에게 한 수를 가르쳐주는 구체적 비판이 우호적 비판이라면 언제든 상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 일련의 역사책들을 출간하면서 필자는 오로지 이 집필 작업이 한국 근대사를 새롭게 제대로 읽는데 한가더 도움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7년 1월 서울 바람들이에서 중림 황태현 선생님. 예, 저는 황태현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중동에서 부천역 앞에 대성 서적인 대성 책방 중고 서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전라남도 보성 출신의 장흥고시 고용서 선생이 이 책방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 황태현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황태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가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한다는 기초로 한국 명사를 이끌어 오는데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특히 우리가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의 이 근대사의 부분에 항상 목말라 있었는데 황태현 선생님의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대학자가 우리 시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분을 이 우리 한국 사회 이 근대사회 현대사회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환국 문명사회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책을 모두 다 사서 지금 현재 오늘 4번째 가보회령과 아간망명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5번째 또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을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한국 문명학소는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